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출이론 38하고 39번 이제 할인연금 분석 기법하고 이제 계산 문제까지 쭉 이어서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포인트 이제 177페이지죠. 먼저 이제 할인연금 흐름 분석 기법에서 할인 기법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인이란 게 무엇이냐? 점검할 거고 순영가법, 수익성립법, 내부승률법에 대한 각자 특징들, 이렇게 투자 채택 과정들 전부 다 점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은근 좀 여러 번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년제 가치 계산, 수익성 지수 계산 또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이제 하나를 또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쭉 진행할게요. 먼저 할인연금 흐름 또는 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자, 이제 요 개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현재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러면 투자하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겠죠. 현금 유출. 근데 부동산을 지금 1억 주고 사면 앞으로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대. 그러니까 지금 1억 주고 샀다가 1년 후에 팔면 1억 1천 예상된대요. 그러면 1억 1천이라는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야? 1억 주고 사서 1억 1천에 팔면 1천만 원 버는 거니까 투자해도 되겠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현금 유출의 시점과 현금 유입의 시점이 불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금 유출은 어차피 현재 산다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니까 상관없지만 현금 유입은 1년 후 미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기 때문에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순현가라는 게 있어요. 순현가. 순은 빼기 순수하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 자,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의 유입이란 게 예상되고 현금의 유출이란 게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다. 빼기가 순이에요. 순. 빼야지 순수하게 내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다음. 근데 이제 언제 시점에서 빼래요? 현재 가치 시점에서 빼래. 그래서 현금 유출 자체가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현금 유입은 1년 후 예상되는 금액이라 현금 유입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현재 시점으로 비교해서 빼라. 이게 바로 순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계시는데 계산기 좀 한번 준비해 보세요. 계산기 좀 옆에 없으면 뭐 핸드폰도 괜찮으니까 잠깐 계산기 좀 준비해 보세요. 네. 어디? 할인율 10% 적용한다. 계산기에다 1억 천 쳐보실래요? 1억 1천만 원이 뭐냐면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에요.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 하잖아요. 자, 나누기 1.1 쳐보세요. 그러면 1억이 나오죠. 여기서 잠깐. 이 1억 1천만 원은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유입인데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 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할인한 행위죠. 그러면 1억 원이 값이 찍혔죠. 계산기 지금. 그 말은 이 1억 원은 현금 유입을 할인한 현재 가치다 해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 원이에요. 어디 볼까요? 갑돌이란 투자자가 분석하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냐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 1억 원. 현금 유출은 1억 원이죠. 그러면 갑돌이가 분석해 보면 현금 유입의 현가 1억 원에서 현금 유출 1억 빼니까 0. 이 0이란 것은 초과이윤이 없다. 그러나 적자 보지도 않았다. 정상 이유는 챙겨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꺼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기꺼이 투자를 채택한다. 다시 계산기로 1억 천 쓰세요. 다시 1억 천. 자,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란 사람마다 적용하는 요구 승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을돌이의 요구 승률은 5%로 갑시다. 5%는 100분의 5니까 0.05죠. 그러면 원금 미래에다가 0.05를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디? 1억 천 나누기 1.05 쳐보실래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한 1억 4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을돌이란 투자자가 분석해 보면 현금 유입에 할인된 현재 가치가 1억 476만 원 정도. 현금 유출 1억.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을 빼도 플러스 알파가 남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꺼이 을돌이란 투자자도 투자를 채택한다. 다시 1억 천 쳐보실래요? 다시 1억 천. 1억 천. 이제는 병돌이란 투자자의 요구 승률은 15%래요. 15%는 100분의 15니까 0.15죠. 그러면 병돌이는 1억 천 지금 계산기 쳤죠. 나누기 1.25 쳐보세요. 1.15. 그러면
현재 가치가 9,56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병돌이란 투자자가 분석했을 때 현금 유입의 현가는 9,565만 원이거든요. 거기서 현금 유출 1억 빼니까 적자죠, 적자가 135만 원이든 435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적자 나오면 무조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채택하지 않는다,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순현가예요, 순현가. 그래서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돈에서 현금 유출이라는 돈을 빼기 때문에 돈은 빼서 알아보는 돈의 기준값은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순현가가 0 이상의 값이면 정상이윤 또는 초과이윤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를 채택하고, 순현가 0보다 작으면 적자니까 투자를 기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순현가. 그래서 순현가는 돈에서 돈을 빼는 거이기 때문에 기준값이 0원이에요. 그래서 0 이상이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이제 수익성 지수 볼까요? 순현가는 잠깐, 방금 전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차감시킨 게 순현가였고요. 지수는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이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예요. 어디 볼까요? 현금 유출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전부 다 1억 원. 첫 번째, 현금 유입에 할인된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 5천이래요. 그러면 1억 5천 나누기 1억은 1.5조. 자, 분수는요,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1.5배래. 자, 어디? 여기가 1배다. 분수가 1이란 것은 분자 분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1억 원이고 현금 유출의 현가가 1억 원이면 1이죠. 1. 근데 지금 보니까 1.5라는 것은 1보다 커야 작아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것은 정상이윤 플러스 알파 초과이윤이 있다 이거죠. 기꺼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다시 현금 유출이 1억 원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도 1억 원이래. 1억 나누기 1억은 1배인가요? 분수를 통해서 그 값이 1이란 것은 분자 분모 값이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정상이윤만 가져가니까 투자를 채택한다, 기각한다. 투자를 기각한다. 잠깐. 아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순현가는 0이었어요. 근데 수익성 지수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이죠. 그래서 동일 투자 대상에 대해서 순현가로 측정했더니 0이라면, 빼서 알아보는 값이 0이라면 똑같은 값에서 똑같은 값을 뺐기 때문에 나눠서 알아보는 것은 얼마가 된다? 1이다. 0이면 1이다. 이렇게. 네. 다음. 현금 유출이 1억 원인데 이번엔 현금 유입의 현가가 5천이래요. 어머나, 적자다. 우리 순현가로 계산해 보면 5천만 원 빼기 1억은 마이너스 5천만 원. 적자, 투자 안 한다 이건데, 이거는 분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아니죠. 5천 나누기 1억은 0.5죠. 0.5. 0.5란 것은 1보다 커야 작아요? 적죠. 적자 보는 거죠. 투자를 채택하지 않는다. 자, 수익성 지수는 분수 지수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수익성이 현금 지출의 몇 배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기준값은 1이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는 2라고 비교해요. 그래서 1 이상의 값이면 정상이윤 또는 초과이윤이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를 채택하지 않는다. 순현가는 0하고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는 2라고 비교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념을 보면요,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사례는 시험에 이제 이 사례를 요구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 그 결론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현재 1억 주고 산다면 현금 유출, 1년 후 판다면 1억 천 이상 된다. 그러면 1억 천은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고 1억은 현금 유출이에요. 유출.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을 할인한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이 같게끔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임의로 15% 할인율 넣어볼게요. 15%. 그러면 15%는 0.15니까 1에다가 0.1을 더해서 1억 천 나누기 1.15 한번 쳐보실래요? 그냥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그러면 현재 가치가 약 한 9,565만 원 정도 되죠. 자, 보세요. 현금, 자, 내부 수익률은 그랬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다고. 자, 현금 유입을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이 서로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너는 내부 수익률이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10%를 적용해 볼게. 10%는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그래서 1억 천 나누기 1.1 한번 눌러보실래요?
1억 천 나누기 1.1. 1억 나왔습니까? 볼까요? 현금 유입을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각 다 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할이 중요한데 보세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끔 만들어주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수년가는 1억 빼기 1억이니까 얼마겠어요? 0.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1억을 현금 유출의 현가 1억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억 나누기 1억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시험에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절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드는?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요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거. 요게. 다시 한번.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준 할인율이다. 다음. 내부 수익률은 퍼센트니까 퍼센트는 퍼센트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와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데 자,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부동산 내부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15%래요.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치보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크죠. 그럼 투자자가 봤을 때는 초과이윤이 있는 거잖아요. 기꺼이 투자를 채택하고 다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이 부동산 내부에서 예측되는 수익률이 10%래요. 둘이 똑같죠. 딱 정상이만 얻는다. 그래도 투자를 채택하겠죠. 그런데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은 7%밖에 안 돼. 그러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에 못 미치죠. 그럼 적자거든요.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기각한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퍼센트니까 퍼센트인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데 요구 수익률 이상의 값이면 투자를 채택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제 개념과 함께 할인의 개념과 함께 구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기출 끝장 문제 30회. 자, 부동산 투자의 할인 현금 흐름 또는 수지라고 돼요. 수지가 바로 이제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는 값이죠. 설명 틀린 거. 자,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의 수년제 가치를 뭘로 만드는 할인율. 자, 아까 했죠 우리.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년제 가치가 1이 아니고 0,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수년제 가치는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차감. 순이 바로 뺀이죠. 뺀. 맞고요. 4번 먼저. 수익성 지수는 분수잖아요. 분수. 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수년가는 뺀 수익성 지수는 나눈 비율이죠. 2번 4번. 다음 3번. 할인현금 흐름 분석 기법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다. 맞고요. 이제 5번은 이제 민감도 분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한번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의 어떤 투자 수익률 또는 수년제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뭐가 있을까? 1번 이자율, 2번 영업 경비. 이렇게 해서 위험 요소를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 요소가 변했을 때 이 부동산의 수익률 또는 수년제 가치 등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위험 요소를 변화시켰더니 민감도가 그냥 작게 나타나. 그럼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4번 위험 요소를 변화시켰더니 수익률이 막 들쭉날쭉 이렇게 하더래요. 민감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은 4번 위험 요소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위험이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4번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위험 요소,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인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개념이다. 그냥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답은 1번. 자, 이제 방금까지 했던 게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잡을 거예요.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종종 나와요. 나오는데 이렇게 하세요. 수년제 가치법과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누가 더 우월한 방법이냐? 무조건 수정가법이 우월하다. 누가 부의 극대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무조건 수정가법이다. 누가 합리적이냐? 무조건 수정가법이다. 그냥 수정가법만 찍어주면 답이 돼요. 제가 두 가지면 잡을게요. 첫 번째, 얘는 은근히 한 번씩 나오는데 재투자율. 자, 한번 용어를 읽어볼까요?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수익률이 예상될 텐데 만약에 투자를 1년만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투자를 2년, 3년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한다면 투자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2년 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 중간에 예상되는 수익을 그냥 주머니 넣고 있지 않고 또다시 어딘가에 다시 투자하겠대요. 이걸 갖다 이제 재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일단 볼게요. 자,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A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1년 후에 A 부동산에서 1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 그래서 A 부동산 내부에서 예측되는 수익률은 10%다. 근데 이 1억 원이라는 수익을 가지고 주머니 넣고 있는 게 아니고 또다시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B에 투자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비예상되는 수익률은 11%래요. 근데 투자자가 B를 보니까 B는 위험이 커서 B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13%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디 볼게요. B 투자 대상을 놓고 봤을 때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은 기준은 13%인데 B에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은 1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오로지 내부 수익률을 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위험 이런 거 안 쳐다보고 요 10%가 원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10%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근데 이것을 다시 투자할 경우에 원래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좋네 하고 투자를 채택한대.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기각이 타당한데. 예. 근데 수정가법은요. 내부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고 요구 수익률을 적용해요. 그래서 B에 투자 이 돈을 가지고 다시 B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13%인데 B에서 예상되는 내부 수익률이 11%밖에 안 돼. 그러니까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와. 투자를 기각한다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결론만 나와. 결론만. 자, 수정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쓰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쓰기 때문에 그냥 누가 더 합리적이냐. 그냥 수정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딱 그러면 돼요. 수정가법이 합리적이다.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에 이제 가치 가산 원리는요. 제가 이제 가끔 심화 과정을 하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좀 불필요해요, 사실은.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한번 학생들한테 그 원리를 한번 보시라고 숫자를 넣어가지고 일일이 한 번씩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설명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볼래요. 가치 가산 원리가 무엇인지는 안 물어보고요. 시험에서는 수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는데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볼래요?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라는 돈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라는 돈에서 돈을 빼서 돈의 크기, 가치의 크기를 알아보는 게 수정가법이고 내부 수익률은요. 또는 기대 수익률은 100원을 투자했더니 1년 후에 1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대. 그러면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대. 내부 수익률은 같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가 100원이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110원이다. 100분의 110 나누기 100원이니까 1.1. 수익성 지수는 분수기 때문에 배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로 따져서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수익률은 퍼센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냥 퍼센트. 지수는 배수를 따지는 거예요. 수년가는 돈의 가치에서 돈의 가치를 뺀 돈, 가치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수년가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부 설명도 안 물어보니까 아무튼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건 누구냐? 누구밖에 없다? 제가 흥분했어요 지금. 순현재 가치법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투자율,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쓰기 때문에 누가 더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이. 가치 가산 원리는 누구만 적용된다? 순현재 가치법, 수년가법만 적용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자, 어디 이제 27회 기출 문제 볼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 흐름에 투자한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에 따라서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아까 우리 해봤어요. 현재 1억 주고 사면 1년 후에 1억 천이 이상 된다.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5%냐, 10%냐, 15%냐에 따라서 1억 천 나누기 1.05, 나누기 1.1, 나누기 1.15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졌었죠. 아까 해봤고요. 다음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데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수년가법, 뭐 수익성 지수법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제가 풀어볼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서로 상호 배타적인 투자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바로 뒤에 갈 텐데 투자 대상이 A, B, C, D 서로 다른 여러 개가 있을 때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로 하니까 가치를 환산 원리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방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됐고요.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서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아니죠. 내부 수익률을 적용하는 내부 수익률법이 합리적인 게 아니고 누가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수년제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4번 틀렸네요. 자, 이제 자본 회수기간이 있죠. 어림셈법이 있는데 회수기간법은 오로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오로지 투자 자본 회수하는데 소비들은 기간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10억 주고 사서 매년 2억씩 순연금수익이 발생되면 5년이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근데 사실은 5년차 이후 자본이 생긴 이후에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계속 현금 수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회수기간법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투자 자본 회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본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이제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이용한 어떤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첫 번째 1번. 자,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 대안을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할인율이 10%래요. 10%. 그러면 할인한다는 것은 값을 깎아 내리는 거죠. 그럼 나누기 1.1 하면 되겠죠. 사업기간 1년. 그러면 이제 볼게요. 상호 비타적인 서로 다른 A, B, C, D 여러 가지의 투자 대상이 있는데 A는 현재 5,000원 주고 사면 1년 후에 5,786원이 예상되고 B는 이렇게 C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할인율이 10%니까 전부 다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그럼 A는 5,786원 나누기 1.1 눌러보면 현재 가치가 5,260이 돼요. 그러면 수년가를 바로 눈으로 계산해도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 5,260에서 5,000원 빼니까 260이 수년가가 되겠죠. B는 4,730 나누기 1.1 쳐보면 현재 가치가 4,300이 돼요. 그럼 4,300에서 4,000 빼니까 수년의 가치 300 남고 C 3,575 나누기 1.1 쳐보면 3,250이에요. 3,250에서 현금 유출 3,000 빼니까 250. 자, D 2,398 나누기 1.1 쳐보면요. 2,180이거든요. 그래서 2,000 빼니까 180. 그래서 보니까 수년가 누가 제일 커요? B, A, C, D. 답은 그냥 뭐 이렇게 이게 1번 제일 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고요. 네, 다음. 2번 문제는 보니까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은 사업기간 1년이고 할인율 10%다. 자,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제가 좀 이렇게 여기서 계산 문제 하려고 좀 줄여놨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수익성 지수가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익성 지수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계산해 볼게요. 자, 할인율이 10%니까 전부 다 나누기 1.1 하면 돼요. 전부 다 나누기 1.1.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120만 원, 121만 원 나누기 1.1 쳐보면 예, 뭐 그냥 밑으로 나누면 되고 옆으로 해도 되겠죠. 예. 자, 하니까 110. 130 나누기 1.1 쳐보니까 자, 수도. 자, 121만 원 나누기 1.1 쳐보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가 110원이에요. 그러면 현금 유출은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110원이 분자고 분모가 현금 유출 100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10원 나누기 100원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되냐면 1.1이 되고, 다음 B는 현금 유입이 130인데 나누기 1.1 치면 약 한 118원 정도 돼요. 그래서 118원 나누기 121 쳐보면 약 한 0.98 정도 되고, C는 180 나누기 1.1 쳐보면 한 163원 정도 되거든요. 163원 나누기 150, 이렇게 150만 원 쳐보면 1.09. 다음 여기는 200만 원. 자, 200 나누기 1.1 쳐보면 한 181 정도 돼요. 181 나누기 170 쳐보면니까 약 한 1.0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이 수익성 지수 먼저 딱 계산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계산해 놓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 값을 여러분들 했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좀 잡아 놓고요. 자, 이제 하나씩 갈게요. 1번. A하고 B하고 누가 더 수익성 지수가 크네? A가 더 크다. 뭐 1번은 맞네. 2번. C하고 D하고 누가 더 수익성 지수가 크다? C가 더 크다. 이것도 맞고. 5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다. B다. B. 이것도 맞고. 자, 이제 3번하고 4번을 볼 텐데요. 3번, 4번을 보니까 A에다만 또는 D에다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A, B, C,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볼게요. 3번 해볼게요. A에다만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 1.1이에요. 근데 B에다 근데 A, B를 섞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런 문제는 계산을 굳이 할 필요 없고 답만 찍으면 돼요. 볼래요? A에다 투자하면 A는 1.1입니다. 1.1. 근데 A와 B를 섞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섞어 투자하면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보다는 크고 가장 높은 값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섞어 투자하면 그 값은 0.98보다는 크겠죠. 하지만 1.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A 하나에다만 큰 A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A에 투자하는 것은 A, B를 섞어 투자하는 것보다 그 값은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3번이 일단 맞아요. 4번. D에 투자하면 1.06이 돼요. 근데 C와 D를 섞어 투자하잖아요. C와 D를 섞어 투자하면 낮은 값인 1.06보다는 그 값은 커요. 그리고 큰 값인 1.09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D 하나에 투자했던 것보다 C와 D를 섞어 투자하는 게 그 값은 더 크겠죠. 근데 여기는 D에다만 투자하는 경우가 1.06인데 CD를 섞어 투자하는 것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러지 않고 CD를 섞어 투자하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4번이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센스가 좀 필요해,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부 책은 일일이 다 계산했던데 이런 문제는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B죠. B. 요게 이제 C예요. 어디? 자, C 하나에다만 투자하는 것은 C와 B를 섞어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C에 투자하면 그 값은 1.09가 되겠죠. 1.09. 근데 B하고 C를 투자하면 적은 값 0.98보다는 크겠지만 1.09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C 하나에다만 투자하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맞추고요. 마치고 다음 이제 3번 문제가 볼게요.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 발생한다. 1년에 한 번 발생한대요. 현금 유입은 1년차 때 1100, 2년차 때 이제 1200이다. 근데 현금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뭐 일시불의 현가계수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일단 갈게요. 수익성 지수는 분자가 현금 유입의 현가가 분모가 현금 유출의 현가인데, 자, 한번 보세요. 현금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만 들어온대. 그럼 만약에 현금 유입의 현가가 100이라면 현금 유출은 80%니까 80이죠. 이거는 있잖아요. 값만 계산하면 돼. 값만. 그러면
바로 그냥 100 나누기 80 한번 쳐보실래요? 바로 1.25가 되는 거죠. 답은 바로 3번이에요. 3번. 근데 이제 이게 딱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풀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풀면 좀 괴로워요. 가볼게요. 1년차 말에 1,000만 원, 2년차 말에 1,200만 원. 현재 가치 알아보는데 1년 후에 예상되는 금액이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이 금액이 0.95가 된대. 그럼 2,000만 원 곱하기 0.95는 현재 가치 950. 2년 후에 돈의 현재 가치는 0.90이 된대. 1,200 곱하기 0.90 치면 1,080. 두 개 더하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돼요. 두 개 더해 보니까 2,030만 원이 현금 유입 현가가. 근데 현금 유출은 이 돈의 80%래. 그럼 이 돈 곱하기 0.8 치면 이거 나와. 그럼 이 돈 나누기 이 돈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제발 이렇게 안 풀고 바로 딱 보자마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 것이다.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의 80%라면 현금 유입이 100이라면 현가가 현금 유출은 100의 80밖에 안 된다. 뭐 바로 그냥 100 나누기 80은 1.25다. 예, 이렇게 그냥 풀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 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공부가 이제 꼼꼼히 같이 열심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라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이렇게 열심히 안 되면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풀지 하고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풀면 한나절 걸려가지고 겨우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은 뭐 3번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투자 사업 A와 C가 있는데 사업 기간 1년이고 이럴 때 할인율이 5%, 1.05. 자, 1.05. 5%는 100분의 5니까 0.05. 그러니까 할인은 1에다 0.0을 더해서 1.05. 옳은 거. 일단 보니까 지문에 수익성 지수도 있고 수년가도 있으니까 전부 다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 계산해야 돼요. 먼저 해볼게요, 우리. A는 3,800만 원 주고 사면 1년 후에 6,825만 원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 현금 유입을 할인해야 되니까 6,825 나누기 1.05를 쳐야 돼. 근데 할인율 5%니까 전부 다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디? 6,085 나누기 1.05 쳐보면 얼마 나오냐면 6,500이 나와. 그럼 수년가는 눈으로 빼면 돼요. 6,500 빼기 3,800 하니까 수년가는 2,700이고 수익성 지수 나누기죠. 6,500 나누기 3,800 쳐보니까 한 1.71이 돼요. B 2,940 나누기 1.05 쳐보면 현재 가치가 2,800이 돼요. 수년가는 2,800에서 1,250을 빼니까 얼마 되냐면 1,550이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죠. 2,800 나누기 1,250 치니까 2.24가 되고요. 다음 C 4,725 나누기 1.05 쳐보면 현재 가치가 한 4,500 되거든요. 4,500에서 1,800 빼니까 수년 현재 가치는 2,700. 4,500 나누기 1,800 치면 수익성 지수는 2.5. 자, 아까 우리 기출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에 수년가법과 다른 방법에 의한 뭐 내부 승률도 마찬가지, 수익성 지수도 마찬가지, 투자 우선순위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한번 잠깐 점검 좀 할게요. 수년가법에 의해서는 1순위가 요 두 놈이 동시에 1등이에요. 요게 이제 2등이라고 할게요. 2등. 그러면 수년가법에 의할 경우에는 A하고 C가 동률이고 이건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B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 우선순위가. 근데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이 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크군요.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수익성 지수는 C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A 순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배타적인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년가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 아까 있었던 지문이라 한번 해봤고요.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것은 A다. A 어디 볼까요? 아니지. 수익성 지수 제일 큰 거는 C인데 C 틀렸죠.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B다? 아닌데 B는 제일 적고 A하고 C가 제일 큰데 B가 제일 적은 거고 틀렸고요. 3번 수익성 지수가 제일 작은 것은 C다. C가 제일 큰 건데 A가 제일 작지. 틀렸고.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 2.5배다. 어디? A가 B의 2.5다? 아니죠. 2,700 나누기 1,550 하면 2.5배가 아니고 약 한 1.7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틀렸다. 5번 A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 어때요? 맞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보니까요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할인연금의 어떤 그런 기법들 사용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낯설고 그래서 용어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볼 때는 충분히 지금 배웠던 이 정도 수준만 해주면요. 근래 시험에 나왔던 거 어떤 것도 다 풀어낼 수 있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제 계산을 여러 개를 해서 불편함은 있지만 결국 계산 방식이 똑같아요 항상.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풀어왔던 거 다 어떤 식이에요?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한 다음에 수령가는 빼고 수익 손실은 나누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